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지 오늘로 이틀째죠. 자, 김무성 대표 오늘도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많이 업어주잖아요, 누군가를. 그런 어부바 정치 100%를 자랑했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통할지 오늘 김무성 대표의 수도권 움직임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날씨 완전히 치기입니다. 하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반점이 빠졌습니다. 근데 김영남이 나한테 별로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있어. 독수리 오형제를 모두 국회로 보냅시다, 여러분!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네, 당대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자, 천상철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많이 다녔죠, 김무성 대표? 네, 오늘 이제 경기 남부 쪽을 많이 훑었습니다. 수원 쪽이 이제 5군데, 가불, 병정, 무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남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오늘 경기 남부를 훑었고, 네. 내일은 인천을 간다고 하고요. 일단 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기존 이제 19대 총선에서 많이 야당의 표가 많이 갔던 지역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경기 곳에 9곳을 지원유세 다니면서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저기 발톱까지 빠져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코믹한 장면도 연출하고요. 후보들도 많이 업어주고 유쾌하게 했습니다만 역시 야당을 향한 비판의 칼날 역시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정치인, 야당의 지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네.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안 했다. 문 전 대표는 뒤로 빠지지 말고 당장 사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뒤로 살살 숨어 다니지 말고 사과해야 된다. 김무성 대표랑 문재인 대표가 저 경남중학교 선후배, 1년 선후배 사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고 못 사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역시 선거는 선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종인 대표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네. 바람막이로 삼고 본인은 그런 그 과거의 전력을 갖다 전혀 드러내지 않고 발톱은 숨기고 있다. 네. 빨리 발톱 드러내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역시 빠지지 않고 비판됐는데 어떤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운동권의 체질, 친노의 체질을 바꿔놓겠다고 했다. 그래서 의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살살 숨어 다니면서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의사가 아니라 분장사, 얼굴 화장 정도 고쳐주는 사람의 불과 지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김종인 대표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자, 다 대응 논리가 있겠죠. 야당 얘기는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바 정치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정도인지 얼마나 많이 업어주는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각종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업어주었던 사람은 전부 다 당선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제 동생 이성원을 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네, 어제 3명, 오늘 5명 업었다는데요. 이성훈 후보 업힌 건 바로 어제고요. 어제는 서울을 갔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저 경기도 지역을 다녔던 오늘 장면을 가볼까요? 업어준 후보가 다 당선됐다는 소문을 듣고 또 여기서 저보고 업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5명 다 한 명 한 명 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무성 대표가 이 덩치값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덩치값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이게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이 덩치를 과시하면서 검사 출신 정미경 후보 같죠, 지금? 네. 예, 네. 그러니까 수원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지금 한 명씩 업어주고 있는데 과거 자신이 업어줬던 후보들은 이제 다 당선이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도 이번 총선에서도 내가 업어준 사람은 당선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몸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동생 이성은을 업겠다고 했고요. 자, 수원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 1명씩 업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성훈 부국장? 정치인이고요. 대중 정치인이죠. 많은 사람의 이제 관심도 얻고 표도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왜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대표는 못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저걸 하는 거죠? 힘이 세서입니까? 아니면 뭐가 다른 겁니까? 정치 스타일이 김무성 대표는 네. 사실 원래가 그 야당 출신이잖아요. 네. 진짜 백이 야당을 원래 그 YS 밑에서 네. 통일민주당에 정치하면서 실제로 야전에서 같이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저렇게 했을 때에 저것이 어떤 사람 냄새가 나고 네. 그리고 저들과 소통하는 것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빠른 길이다. 네. 이것을 이미 730 재보선 때 네. 어부바 정치를 그때 시작을 했죠. 네. 그때 730 재보선 때도 시작을 해서 많은 효과를 받고 실제로 이제 저렇게 했을 때 당선된 이후에 본인이 향후 행보, 예를 들어서 대선 도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스킨십 하면서 같이 야전을 뛰었던 이 후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계산도 그게 깔려 저게 있다. 아무나 업어도 되는 게 아닌 게요. 네. 잘 아시면 그 식당 중에 욕쟁이 할머니 집 많습니다. 네. 그 수더분한 분이 욕을 막 하는데요. 네. 전부 다 그걸 듣고 싱글벙글 웃어요. 네. 근데 저게 뭐 잘 차려입은 아줌마가 네. 만일 욕을 한다 그럼 싸움 대판 붙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캐릭터가 네. 수더분하게 말씀도 그렇게 하잖아요. 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어울리니까 지금 가능한 거지.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욕먹을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면요. 이 사진 한 장 또 저희가 공개해야 되겠는데, 천상 차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옆으로 쓴 글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유세를 다니면서 네. 이제 사인을 부탁하는 어린이에게 이제 직접 적어준 건데 네. 이채윤 애기야 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김무성 대표의 사인을 해줬는데 저 같았으면 옥셀 하나 찍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애기야. 이채윤 어린이도 아니고 애기야 이렇게 썼네요.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또 나한테만 줬다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 저런 부분에서는 참 김무성 대표가 내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표현을 많이 네.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곳곳에 다니는데 그 지역 유권자분들은 다 그건 얘기만 듣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오늘 쭉 쫓아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공수표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겹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헌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당선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영세 의원이 이번에 4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은 이제 집권여당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왜냐면 제가 당대표 이제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을 당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법리적으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천 차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근데 뭐 듣는 사람은 뭐 기분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루 상간으로 저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면 나중에 정말 진짜 저분들 다 당선되고 돌아와서 네. 약속과 틀리지 않냐. 아, 근데 또 김무성 대표는 또 본인이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또 물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또 책임은 또 안 지겠네요. 네. 저기 일대 혼란 일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 죄가 안 되는 게 있죠. 네. 사기에 칠 때 있죠. 네. 저 사람이 사기친 거 아는 사람한테 사기죄가 성립 안 합니다. 아, 저건 사기다라고 남들이 예. 다 아는 거라면 아는 건 사기가 안 되거든요. 됩니다. 거짓말 막 해도.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저만 하는 건 어떤 띄워주기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저게 뭐 어떤 법의 위반이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도 안 돼. 대가 지급도 안 돼. 네. 아무 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작년 제 관악을 재보선할 때요, 4월 말이었죠. 그때 이 후보 출마 않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로 포함됐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줬다는 증거는 없지만 말이 이어져서 저런 거 다 지키는 거 아닌가 하고 연결짓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김철수 후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철수 후보가 이제 오신환, 지난해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오신환 후보를 이제 공천을 주면서 결국은 이 김철수 후보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공천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꼭 잘 챙겨주겠다라고 비례대표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당선권 안에 비례대표 순번을 받으면서 김철수 후보의 이 국회의원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게 그때 한 약속을 이제 지켰다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는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 되겠지만 또 누가 보기에 또 보기는 관점에 따라서는 네. 또 거래한 것 아니냐 네. 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네. 저는 단 한 명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선언을 했는데 네.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제는 서울, 오늘은 경기 남부 지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런 일정들 참 많이 있으면 정말 안전사고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서울 중구 성동 을에 출마한 지상욱 후보 유세 차량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저희가 확보해 봤는데요.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 지상욱 후보의 유세차가 전깃줄에 걸리면서 저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전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차 유세를 하다 보면 차가 이제 개조를 하잖아요, 유세차로. 네. 그러면 저게 이게 위에 있는 이제 뚜껑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유세를 하고 갈 땐 다시 닫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네. 좀 많이 올라왔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전깃줄에 걸리면서 차가 전복이 됐는데 네. 일부 이제 파손만 됐고 지금은 다시 고쳐가지고 아, 지금 바로 서 있군요. 예, 다시 쌩쌩 다니고 있다는데 가끔 보면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막 그 육교에 걸리기도 하고 네. 지하 터널로 가는데 걸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선거운동도 좋지만 저런 부분에서 안전사고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자, 안전, 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